예, 안녕하세요. 하이닉스 주가를 중심으로 이 주식시장이 과연 스마트한지 멍청한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효율적 시장 가설이 참 쓰레기 같은 헛소리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뭐 대략 한 1년 전에 제가 올린 영상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뭐 견해가 달라진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장이 스마트한지 아니면 여기 아주 교활한 그런 어떤 곳인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게 속는 것인지 시장이 우리를 속이는 것인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냥 기분 전환할 겸 가볍게 말이죠. 삼성중공업 우선주 가치 분석한 결과 그 다음에 그 주가 그래프 일단 감상부터 하겠습니다. 이거 만성 적자 회사입니다. 이거 배 만들어 파는 데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배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먼저 받아서 그래서 그 부탁대로 배를 만들어 주고 그래서 돈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거리 좀 확보했다는 소식에다가 우선주 사기 도박 열풍을 타고 지난주에 9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이틀 연속 하한가 때려 맞아갖고 뭐 대략 고점 대비 반 토막 이상 날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중에 96만 원에 매수한 분들을 지금쯤 하늘이 노랗게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이런 이 주식 말이죠. 이거 최근 한 10년 만에 처음 이렇게 한번 찍어보는 겁니다. 이 영상 준비하면서 일단 이렇게 신나게 구경하면서 시작하려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같은 입장은 이런 주식으로 돈 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식으로 또 돈 잃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가격에서도요 100분의 1이 되어도 놀라지도 않고요. 그래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선 사실관계부터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이닉스, 삼성 SDI, LG화학, 셀트리온 이거 전부 시총 상위 종목 아닙니까?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표적인 우량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셀트가 과연 우량주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어닝을 기준으로 퍼를 보면은 각각 40, 90, 283, 118배 이렇습니다. 엄청납니다. 금년 예상 실적을 근거로 한 추정 퍼는 13, 54, 55, 79배입니다. 그 사진 보시면 다 나와 있죠. 네. 자, 하이닉스 퍼가 가장 낮습니다. 이것은 하이닉스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었다는 강력한 징표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이미 퍼 계산할 때 퍼는 그러니까 주가를 어닝 퍼 S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어닝 퍼 S를 계산할 때 주식 수도 다 고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주식 수도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퍼가 40, 90, 283, 118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거가 바로 성장성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SDI는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을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할 겁니다. 셀트리온의 성장성은 무엇인지 저는 딱히 와닿지를 않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이라고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소리로 얼버무릴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하여튼 여기서 전기차나 배터리나 바이오 산업의 성장성을 시비하는 거 아닙니다. 이 분야 성장성 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반도체 성장성도 이들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천적으로 성장성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이오 산업이 성장성이 높다, 뭐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성이 높다 그럴 때 그 성장성을 뭐로 실천적으로 확인하느냐 이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매출액 성장하고요. 이익 성장률로 확인이 돼야 합니다. 간단합니다. 이건 구체적인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산업이 아무리 고도 성장 산업이라 하더라도요.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의 매출 성장과 이익 성장으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기업은 무능한 기업이고요.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즉 경쟁에서 밀린다는 게 망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 후보에서 감점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2분기 실적 전망한 건 보십시오. 같은 사진 아래편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2분기는 이 다음 주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금쯤 나오는 이런 그 2분기 실적 추정치는 대체로 이렇게 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위 4개 종목 가운데서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가장 좋은 것이 하이닉스입니다.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표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다른 그 3개 종목은요, 쪼그라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 성장 그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그 성장률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그냥 찔끔 늘어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3개 종목의 이 월등하게 높은 풀을 정당화할 정도의 어떤 그 성장 실적을 보여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보시면 매출 성장률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요, 이익 성장률은 2배 반 정도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분기하고 4분기 또 내년 이후 성장성도 최소한 다른 3개 종목보다는 못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바이러스 직격탄 결과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뭐 여행업이나 항공업이나 레스토랑 뭐 이런 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바입니다. 삼바. 요즘에는 삼바라고 안 하고 한바라고 하던데. 이 회사는요, 뭐 하는 회사입니까? 이 회사는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요, 특허 만료된 의약품, 그 복제약 중심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의약품 등 바이오 제품 위탁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바는 바이오 분야 첨단 개발 회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삼류 기술입니다. 삼류 개발 능력입니다. 이거 절대로 글로벌 인류 기업은 아닙니다. 이거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특허 만료된 구닥다리 기술입니다. 그걸 저렴하게 대량 생산하는 그런 생산 기술 개발 능력을 앞으로 좀 갖추어 보겠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또 희망하고 있는, 그게 현재 정확한 꼬라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반기에 이 꼬라지가 크게 좋아지겠습니까? 예? 지금 평균 한 50점 받고 있는 학생이 하반기에 갑자기 80점 올라갑니까? 그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내년에 평균 99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에도 이 본질적인 꼬라지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게 안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삼바 매출하고 이익은 완전히 그 시골 구멍가게 수준 아닙니까? 이거 먼지 쌓인 구멍가게 수준이잖아요. 2분기 실적 전망도 지금 발표 못할 정도로 형편없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초에 86만 원까지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뭐 하이닉스 10배 수준입니다. 예? 퍼가 189배입니다. 이게 정당화 될 수 있겠는가? 정말 이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시장이 멍청한 건지 아니면 시장이 교활해서 투자자들을 속이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 삼바가 마치 반도체의 TSMC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SMC다 아시죠? 이 TSMC도 본질은 하청업체입니다. 이거 예? 본질은 하청업체입니다. 싸구려 그 허접한 하청업체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좋게 말해서 첨단 위탁 생산업체 뭐 이렇게 말해 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성공한 첨단 반도체 글로벌 1등 하청업체 주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종가 55불입니다. 꼴랑 66,000원 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가요, 이거는 뭐 시총 한 4조 정도 되는 LG 이노텍. 이 회사는 지금 뭐 퍼가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딴 거보다도 이 회사는
2분기 실적이 그야말로 지금 박살이 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에는 2분기 이 실적은 그 바이러스 영향이 있다 이렇게 그 봐줄 수 있습니다. 매출 2조가 1.4조로 마이너스 30% 이렇게 쪼그라들었고요. 영업이익은요 1,380억에서 247억으로 대략 한 17% 수준입니다. 5분의 4가 이상이 날라갔다는 겁니다. 그래도 주가는 지금 16만 원을 넘기고 있어서 이게 정말 대단히 그 의문입니다. 의아스럽습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네? 저 같으면 이거 당장 팔아버리고 이거 하나 팔면 하이닉스 2개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그 교환해 버릴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사실관계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이 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 시장은 정상이고 시장이 가장 스마트하기 때문에 내가 멍청하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뭐 삼박은, 이노텍이건, 엘화건, SDI건, 셀트건, 하이닉스건 그 주가는 다 지금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할 말 없는 거죠. 내가 멍청한 건데. 두 번째, 시장이 지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시장은 일시적으로 꼴통 상태라는 겁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내가 영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 주가 중에서도 특히 하이닉스 주가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삼바도 정상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저는 그 효율적 시장 가설은 대지도 쓸모도 없는 참 그 헛소리라고, 쓰레기 같은 헛소리라고 저는 그 정리를 일찌감치 정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꼴통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저는 그렇게 2번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일시적으로 꼴통이 될 수는 있어도 결국 스마트하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 결국이 언제이냐, 이게 이제 그 고민의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이런 소리를 이제 많이 하는데, 뭐 단기가 어떻고 장기가 어떻고 소리도 많이 하는데 말이죠. 도대체 그 장기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나 이겁니다. 한 달인지, 1년인지, 10년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게 이게 그 고민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지금 LG 그 화학의 이 주가 수준, 이거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그런데 이게 정당한 주가라 하더라도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 LG화학의 저 주가는 적어도 수년간 호화로운 눈부신 고도 성장성을 다 반영한 가격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앞으로 수년 내에 현재보다도 현저한 매출과 이익 성장 결과를 보여줘야 하고 동시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속도로 성장할 가능성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못하면은 주가는 하락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고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 주가는 2번이 옳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으면은 저는 뭐 이렇게 쭉 같이 그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그 2월 또 3월 그 폭락장에서 뭐 그 꽃버스 그때 그 전에 꽃버스 왕창 실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꽃버스를 다 실었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그 전에 그 고점에서 하이닉스 거의 10만 원 근방씩 다 팔아치웠고 그랬었죠. 그 전부 다 이제 꽃버스로 바꾼 상태니까 그러니까 폭락장에서 엄청 그 해피했었습니다. 아주 뭐 만점짜리 투자였었는데 3월 저점 지나면서 이제 다시 그 정상적으로 그 하이닉스 이제 보통 투자하는 그 수량으로 다시 이제 다 확보를 했었는데 초반에 매우 좋았죠. 하이닉스 초반에 가장 먼저 치고 올라왔었죠. 반도체가. 그런데 지금 한 2달 가량 지금 비실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석 달, 2달 반, 석 달 가량 지금 비실거리고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2번과 같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안 갈 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어서 그리고 또 항상 이제 고버스 이렇게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프스 이익 실현하면은 항상 그 하이닉스 다 그 추가 매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 7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사버리고요. 그래서 물량이 대략 그 이후로 한 35%가량 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기분 나쁘지는 않은데 다른 종목들 다른 종목이라는 것은 가령 저기 뭐 좀 전에 봤던 뭐 SDI나 LG화학이나 이런 거 셀트리온 이런 거 말이죠. 삼바도 그렇고 전부 그 저점 대비 52주 저점 대비 더블 이상 다 올라 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만 지금 푼돈 찔끔 지금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또 돈 벌어도 기쁘지도 않고 그러네요. 하여튼 그 3월 저점 이후로는 하이닉스는 지금 상대적으로 실패한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래서 과연 이거 저는 이제 2번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2번을 전제로 앞으로 하이닉스하고 이 종합주가지수 이거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2번 즉 하이닉스 주가 지금은 이상하다. 저거 앞으로 올라야 정상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퍼가 80이 간다면은 그러면 50만 원이 넘어야 합니다. 퍼 50만 잡아도 30만 원 넘어야 정상이 된다는 그런 산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이에 1번 시나리오는 닉스는 앞으로 크게 더 올라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가 될지 내년 상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닉스는 크게 올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 정상이 된다는 거죠. 다른 종목이 소폭 오른다면은 그러면은 종합지수는 너무 급등해야 합니다. 지금 닉스가 오른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최소한 저는 삼성전자 장기 전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저거 이미 몇 번 그 결론만 말씀드렸고 그 이유를 제가 그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저는 전망 매우 부정적입니다. 예. 그러나 최소한 이번에 단기적으로 반도체 그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도 올라갈 가능성 많죠. 언제든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그 시총 1, 2위이기 때문에 이들 주식이 크게 오르고 다른 종목이 그 기본적으로 소폭이라도 올라가면은 종합지수 너무 급등해 버립니다. 종합지수가 사상 최고점 돌파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합지수 수준도 지금 연고점을 갱신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앞으로 비실비실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 2-1번 시나리오 가능성은 매우 낮은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낮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ETF 레버리지 좀 괜찮았다고 보죠. 예,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세 가지 종목 갖고 이제 운영을 합니다. 다른 거 많이 안 합니다. 예. 주식은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버리지하고 코퍼스 이렇게 같이 상대적으로 사고 팔고 합니다. 갖고 놉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레버리지 별로 재미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2-2번 시나리오가 닉스는 크게 올라야 됩니다. 예, 어떤 경우든 2번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닉스 크게 오르고 다른 종목은 약보합 또는 거품 종목들 크게 하락 가능성 생각합니다. 이 말은 꼴통 시장이 다시 스마트한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것. 예? 시장이 교활한 그런 사기성 시장에서 정상화된다는 그런 뜻인데 이렇게 되면은 종합지수는 강보합될 수도 있고요. 약보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상당 기간 횡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닉스 보유하면서 지수 오를 때마다 적절하게 꽃버스 해지하는 이제 앞으로는 두 가지 종목으로 딱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이제는 앞으로는 지수 크게 조정받지 않는 한 저는 투자 후보에서 버리겠습니다. 예. 닉스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고 봐야겠죠. 예. 감사합니다.